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 찰나의 침묵이 흐르고 첫 소절이 터져나오는 순간 현장에 있던 5천여 명의 관객은 자신들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어린 가수의 신곡 발표회가 아니었습니다. 40여 년간 한국 가요의 산실 역할을 해온 가요 무대의 공기 자체가 바뀌는 이른바 음악적 지각 변동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10대 소녀 빈예서가 뿜어낸 압도적인 성량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성의 파고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MC 김동건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 메이커 조영수의 선택이 확신을 넘어선 경지였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가요계의 지형도를 단번에 바꿔놓은 이 충격적인 무대의 이면을 심층 분석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가요 무대라는 상징적 공간이 지닌 압도적인 역사적 무게감을 10대 아티스트가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사실이 주는 문화적 충격입니다. 1985년 첫 방송 이래 가요 무대는 대한민국 성인 가요의 자존심이자 나훈아, 심수봉, 주현미 등 기라성 같은 전설들이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웠던 성역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의 관객층은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희로애락을 전통가요와 함께 호흡해온 이른바 전통가요의 엄격한 감별사들입니다. 시청률 조사 기관과 현장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가요 무대의 주시청층은 가창의 기술적 완성도보다 가사가 품은 서사와 감정의 진정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순히 어린 나이를 앞세운 마케팅이나 일시적인 TV 오디션 프로그램의 화제성만으로는 인한공불락의 관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빈예서는 무대에 오르는 그 짧은 걸음걸이에서부터 이미 아이라는 수식어를 지워버리고 완성된 아티스트로서의 위엄을 현장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과장된 연출이나 화려한 무대 장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소리 하나로 5천 명의 관중을 향해 정면 돌파를 시도한 그녀의 당당함은 현장에 있던 음악 감독들과 연출진조차 이것은 타고난 스타성 이상의 음악적 빙의에 가깝다라고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방송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리허설 당시부터 빈예서의 성량은 마이크 한 개를 시험할 정도로 강력했으며, 특히 감정의 고조를 다스리는 완급 조절은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가수들 사이에서도 믿기지 않는 천재적 감각이라는 평가를 끌어냈습니다. 이는 전통의 가치를 고수하는 보수적인 가요 무대에서 세대 교체라는 단어가 단순히 물리적인 나이의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설들의 실력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는 적통이 나타났음을 보여준 역사적 결정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무대를 통해 공개된 신곡 엄마와 딸의 기타가 지닌 음악적 완성도와 조영수 작곡가의 치밀한 전략은 가요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요계의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는 조영수는 SG 워너비, 시아, 그리고 최근의 미스터 트롯 시리즈까지 수많은 메가 히트곡을 탄생시킨 거장입니다. 그런 그가 빈예서라는 어린 원석을 만났을 때 업계는 과연 이 거장과 신예의 조합이 전통 가요의 문법을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했습니다. 엄마와 딸의 기타는 단순히 슬픈 멜로디를 나열한 곡이 아닙니다. 곡의 구조를 뜯어보면 도입부의 잔잔한 기타 선율은 빈예서의 독보적인 강점인 중저음의 한이 담긴 울림을 극대화하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중반부 이후 휘몰아치는 고음역대는 그녀의 폭발적인 성량이 가진 카타르시스를 정밀하게 조준하고 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녹음 비하인드 인터뷰를 통해 빈예서는 곡의 메시지를 머리로 이해하는 지능과 그것을 가슴으로 변환하는 표현력이 이미 기성 가수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조영수 작곡가는 가사 속 기타라는 매개체를 통해 모녀간의 정서적 유대를 음악적 서사로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이는 빈예서가 가진 실제 나이의 순수함과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감정 표현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완벽한 감정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요 무대 현장에서 빈예서는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담듯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고조되는 클라이맥스 부분에서는 5천 명 관객의 가슴을 후벼 파는 성량을 보여주다가도 마지막 여운을 남기는 부분에서는 섬세한 호흡으로 관중의 숨소리마저 멎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정서적 가교로서의 음악이 지닌 본질적인 기능을 완벽히 수행한 결과였으며, 조영수의 선택이 단순한 안목을 넘어 역사적 통찰이었음을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분석 포인트는 수십 년간 한국 가요계의 산증인이자 살아있는 역사로 활약해온 베테랑 MC 김동건 아나운서가 보인 눈물의 무게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감상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의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음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아나운서는 1985년 가요 무대에 첫 삽을 든 이래 수천 명의 가수들이 이 무대 위에서 피고지는 과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인물입니다. 그는 이미 전설이 된 대가들의 절정기부터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모습까지를 모두 눈에 담은 가요계의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녹화 도중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손수건을 꺼내들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은 가요 무대 40년 역사상 극히 드문 일종의 사건과도 같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동건 아나운서는 빔에서의 노래가 진행되는 동안 유독 깊은 침묵에 빠졌으며 곡이 끝나자마자 한참 동안 다음 멘트를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어린 소녀가 노래를 기특하게 잘한다는 식의 대견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관통하는 정서인 한과 흥을 온몸으로 체득한 원로가 마침내 자신의 뒤를 이어 이 숭고한 정신적 자산을 다음 세대로 온전히 옮겨 심을 수 있는 진정한 후계자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경외심이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무대가 끝난 뒤 오늘 나는 단순히 노래 한 곡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요의 미래가 안전하게 도착했음을 확인했다는 짧지만 묵직한 평을 남겼습니다. 이는 가요계 내에서 빈예서라는 존재가 단순한 신동이나 라이징 스타를 넘어 향후 50년 이상 한국 전통 가요의 맥을 잇고 그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시대적 아이콘으로 거장의 공식 승인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장면은 전통 가요가 올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해 영혼을 울리는 현재 진행형의 예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회적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현장을 가득 메운 5,000명 관객의 집단적 카타르시스와 이례적인 기립박수는 대중이 갈구하던 진짜 음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현대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정교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그리고 짧고 강렬한 자극 위주의 숏폼 콘텐츠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요 무대 현장에서 벌어진 광경은 음악의 본질이 결국 수치화될 수 없는 진심과 교감에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역설했습니다. 빈예서가 신곡의 첫 소절을 떼었을 때 웅성거리던 5,000명의 객석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순간 진공 상태와 같은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압도적인 가창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서사가 관객 개개인의 삶의 궤적과 맞닿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곡이 끝남과 동시에 터져나온 폭발적인 함성과 멈추지 않는 기립박수는 기교나 화려함이 아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진정성이 어떻게 대중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고 순수한 감동을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관객석의 반응입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치는 부모 세대와 그 옆에서 경이로운 눈빛으로 무대를 지켜보며 함께 호응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이는 파편화된 현대사회와 분절된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음악이 유일하게 전 세대를 하나로 묶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만드는 강력한 사회적 접착제이자 진리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실증했습니다. 빈에서는 10대라는 어린 나이가 감정의 깊이를 제한하는 족쇄가 될 수 없음을 몸소 입증했습니다. 그녀가 선사한 것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관객들로 하여금 경이로움이라는 추상적인 단어의 실체를 가슴으로 직접 체험하게 한 일종의 종교적 체험에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의 한 음악 평론가는 우리는 오늘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영혼의 울림이 가진 위대한 힘을 목격했다고 평하며 빈에서의 무대 장악력이 가진 독보적인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가요 무대 레전드 무대는 한국 트로트 및 성인 가요 장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과 본질적인 예술적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남다릅니다. 많은 이들이 트로트를 단순히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나 과거의 전형적인 문법에 갇힌 장르로 치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빈에서는 전통적인 창법의 정수를 완벽히 계승하면서도 자극을 걷어낸 세련된 감정선과 섬세한 곡 해석력을 결합하여 이른바 뉴클래식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특정 세대나 시대에 고착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슬픔과 기쁨을 담아내는 가장 넓은 확장성을 지닌 장르임을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문화계 전문가들은 이번 무대를 기점으로 빈예서가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냈으며 독보적인 음색과 서사 장악력을 갖춘 완성형 아티스트로 진화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곡 엄마와 딸의 기타가 발매 직후 성인 가요 차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음원 플랫폼에서 상위권을 점령한 현상은 고품격 전통 가요에 대한 대중적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를 반증합니다. 조영수라는 거장과 빈예서라는 천재적 원석의 만남은 단순히 히트곡 생산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이 잃어버렸던 영혼의 울림을 복원하는 문화적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빈예서라는 이름 세 글자는 이제 단순한 가수의 이름이 아니라 한국 음악계의 품격과 미래를 상징하는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써내려갈 한국 가요사의 가장 빛나는 첫 페이지는 바로 이 가요 무대의 기립 박수 소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